실업급여 궁금한 점 오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꼭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가 알려드리는 실업급여 Q&A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또 키게 됐죠.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 영상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질문도 많은 영역이 바로 이 실업급여에 대한 영역인데요. 저희 팀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달아드리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 몇 가지만 저희가 추려서 한꺼번에 이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전체 댓글 중에 정말 거의 절반이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근로자분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빠르게 결론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단 조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계약이 만료가 됐거나 권고사직이거나 질병이거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그리고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계약 만료는 정해진 근로 시기가 종결된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의미를 하겠죠. 자, 계약직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이때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우리가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무기계약이라는 걸로 간주가 돼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직이죠. 자발적인 퇴사와 권고사직은 뭐가 다를까요?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내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걸 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권고사직은 뭐예요? 사측에서 경연난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비자발적 퇴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본인께서 제출하셨다 해도 거기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병원에서 이 사람은 질병 때문에 더 이상 근무가 어렵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된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퇴직 직전에 1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요. 병원에서 이걸 증빙해 줄 수 있는 서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소견서, 그리고 진단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진단서에는 향후 몇 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치료한 이후에 일반적인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치료가 불가능해서 노동이 불가능해지다라고 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외로 가족이 너무 아파서 내가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임신, 출산, 육아, 이 부분도 많이 해당이 되시죠. 이때 요걸로 인해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겠죠. 자, 크게 회사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했어요. 혹은 회사의 폐업 혹은 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진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통근이 불가한 경우예요.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한 경우, 왕복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린다. 출퇴근이 곤란해지겠죠. 자, 그러면 자진 퇴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래 왕복 3시간 거리에서 살고 있었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이 부분도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제외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은 통근 곤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회사가 이사를 했을 때만 통근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질문,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언급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사를 했을 경우에 통근 곤란 사유로 인정되는 건 맞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개인의 특별한 사유로 멀리 이사를 했어. 자, 그럼 이때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당연히 개인한테 있죠. 개인이 이사를 하면서 회사는 멀어진 거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게 맞는데 여기에도 특별
특별한 사유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인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함께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근무지가 멀어졌어. 어쩔 수 없는 사유다라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딱 하나 적용되는 게 뭐냐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입증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받아야 되는 부모님께서 뭐 정신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이 바로 이직 확인서예요. 먼저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는데 이직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퇴사하기 전에 회사 측에 먼저 요청을 해 놓으셔야 실업급여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직 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해 보시면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 꼭 확인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만뒀어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직 확인서 발급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희 영상 보시고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계시는데 이직 확인서를 우리가 직접 떼는 게 맞아요? 이런 얘기들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퇴사 전에 이직 확인서를 회사 측에 요청을 해주시면 회사 쪽에서 서류를 고용센터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미리 회사 쪽에 먼저 요청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종 댓글을 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 쪽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을 거절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제외하면 이직 확인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근로자가 2회 이상 이걸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걸 거절한다, 그 해당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퇴사하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아르바이트도 이직 확인서를 떼어야 됩니까? 자, 이 질문도 꽤 많이 나왔었죠. 자, 이직 확인서는 필수다. 일단 그 전에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80 이상 근무를 해야 돼.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꼭 고려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리스크를 해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실 때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직 확인서를 퇴사 후에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원래는 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점에 발급하는 게 맞아요. 퇴사 전에 신청을 하고 발급은 완전히 퇴사가 확정되는 그 순간에 발급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내가 퇴사한 후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퇴사하고 한 달이 지났어도요. 회사 쪽에 요청을 하면 발급받으실 수가 있다. 자, 만약에 회사가 이 이직 확인서 발급을 거절한다 라고 한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라든지 관할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한 달 지나고 전 2달인데요, 저는 3달 됐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죠. 어찌됐든 그 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실 수 있고 그 요청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야 되는 건 회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꼭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죠. 실업급여 수급 직전에 취업을 했어. 자, 그러면 나는 수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아마 이 실업급여 대기 기간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해 주신 것 같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지만 수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내가 취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이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되는 의무는 근로자분께 있어요. 자, 일을 하지 않고 받게 되시게 되면 이게 부정수급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이런 분들도 많죠. 실업급여를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이 둘은 어때요? 엄연히 다른 직군에 해당이 돼요. 용역 계약을 통해서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1일 단위로 일할 계산을 해서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고 갱신을 하는 방식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전제 조건이 있었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이요.
자, 이 부분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없고요. 자,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는 아예 불가능하냐? 원칙적으로는 안 돼.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조건이 있어요. 자, 일단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은 안 돼요. 근데 일용직 근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일용직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80일 이상 조건도 동일하게 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관할 고용센터에 꼭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만약 사업자인데 내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폐업 사유도 중요하겠죠. 개인 사유가 아니라 뭐여야 될까?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매출액 감소나 재정 적자 같은 내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폐업을 한다, 혹은 자연재해를 입어서 폐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업장을 정리하시는 분들 계신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많이들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추려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실업급여가 사실 이 퇴사자 혹은 이 퇴사를 앞두신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막상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보고는 내가 이 상황에 부합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자, 이번 영상을 저희가 제작한 이유도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만든 거니까요. 모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영상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최대한 알아보고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빠르지만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있죠. 어딜까요? 고용24 홈페이지라든지 고객센터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가시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신사고찰은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